김건희 씨가 지난 2023년 9월 경복궁을 비공개로 찾아 임금이 앉는 어좌에 앉아 있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자, 그런데 그 6개월 전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경복궁을 갑자기 찾아와 과거 명성황후의 침소이자 시해 장소인 곤영합에 들어가서 10분간이나 단 둘이 머물렀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출입이 통제된 곤영합의 방문을 열라고 지시한 건 김건희 씨였던 걸로 전해지는데 왜 그렇게 자주 고궁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괴한 행태를 보였던 걸까요? 이기주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2023년 3월 5일 경복궁의 일반인 관람이 끝난 직후인 오후 5시쯤 예고도 없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황이 없던 경복궁 관리소 측은 관리소장도 부재 중이어서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황급히 안내를 맡아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실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호원 3명만 대동한 채 경복궁을 찾았는데 먼저 어좌가 있는 근정전에 들른 뒤 경회로 2층에 있는 막루에 올랐다가 향원정을 지나 경복궁 가장 깊숙이 있는 건천궁에 도착했습니다. 건천궁에 도착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닫혀있던 건천궁 문을 열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건천궁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간 김 씨는 사면이 막혀있는 곤영합의 방문까지 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곤영합은 고종의 침소인 장안당과 붙어있는 명성황후의 침소로 지난 1895년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참혹하게 시해당했던 비극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입니다. 곤영합은 평소 출입이 통제돼 있는데 닫혀있던 곤영합 방문을 열고 들어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동석자 없이 약 10분 동안 단둘이 그 안에 머물다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가 명성황후의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국가유산을 훼손했을지 어떤 행위를 했을지 윤석열 부부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2022년 단 한 차례도 고궁을 찾은 적 없던 김건희 씨는 2023년 1월부터 갑자기 고궁을 찾는 횟수가 늘기 시작해 같은 해에만 모두 5번이나 고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단순 관람 목적의 방문이어서 문화재 사적 유용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김건희가 경복궁 근정전 왕의 자리인 어좌에 앉았다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스스로를 왕이라 생각하는 제왕적 인식의 상징적 폭로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들의 발걸음은 경복궁의 가장 비극적인 공간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곤영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비밀의 10분은 단순한 권력 과시를 넘어 소름 끼치는 주술적 욕망과 맞닿아 있다는 끔찍한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좌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근정전의 어좌는 단순한 의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오직 국왕만이 앉을 수 있는 신성 불가침의 상징입니다. 조선시대 수렴청정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대왕 대비조차 감히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발 뒤에서 정사를 돌봤습니다.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같은 강력한 독재자들조차 경복궁 옥좌에 올라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엄성이자 역사와의 암묵적인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사건을 분석한 김준혁 의원은 이 행위의 심리에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배우자가 스스로를 왕비, 아니 왕의 위치에 놓은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 재민의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어좌에 앉아 왕의 권위를 흉내낸 이들은 경복궁의 가장 깊고 비극적인 공간 건천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명성황후의 침소이자 1895년 일본 낭인들에게 무참히 시해당한 을미사변의 현장 곤영합입니다. 이 곤영합은 어떤 곳입니까? 본래 왕비의 공식 침전은 교태전입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국왕의 권유를 넘어선 자신만의 궁궐 건천궁을 소유했습니다. 이는 당시 명성황후의 막강한 권력을 상징하는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곤영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다른 모든 배석자를 물리치고 단둘이 10분간 머물렀다 합니다. 외부와 차단된 그 비밀스러운 10분 동안 과연 무엇을 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 김준혁 의원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선 등골이 오싹해지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영구 집권을 기원하는 부적을 침소의 베개나 이불 혹은 마루 밑에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족사의 가장 끔찍한 비극의 현장에서 그 강력한 기운과 권력을 자신들에게 투영하려는 주술적 시도라는 끔찍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명성황후였을까요? 과거 명성황후는 고종 옆에서 신하들의 보고를 받으며 국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인사권의 50% 이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실질적인 지배자로 군림하려 했다는 주장과 기묘하게 겹쳐집니다. 곤영합 방문은 자신의 권력욕을 역사적 인물에 투영하려는 시도였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대목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의혹이 친일 그리고 주술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연결됩니다. 첫째, 김 여사에게 영향을 미친 주술사 건진의 비밀 신전에 일본의 태양신이자 왕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 상이 있었다는 사실. 둘째, 이 아마테라스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일광, 그러니까 햇빛이라는 점입니다. 공교롭게도 임진왜란을 일으킨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당이 도쿄 일광사에 있습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방문 당시 식사를 했던 곳도 일광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조각, 주술사 건진이 속한 교단의 이름이 바로 일광조계종이라는 점입니다. 이 섬뜩한 연결고리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단순히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주술 행위를 넘어 스스로 아마테라스의 후신이 되어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친일적이고 반국가적인 사상이 깔린 행동일 수 있다는 끔찍한 해석으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카페처럼 가꾸려 했다고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국가의 심장부인 경복궁 옥자를 개인 소파로 민족의 비극이 서린 곤영합을 주술방으로 이용한 문화유산 능멸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현장에서 지켜본 공직자들 중 누구 하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지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 공간은 민족의 영광과 상처가 깃든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 신성한 공간을 사적인 욕망으로 짓밟는 행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역사 왜곡이자 헌법 유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궁사랑이 대단했다 이런 소식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JTBC가 또 단독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뭐 어좌에 앉은 김건희 소식을 몇 차례 전해드리긴 했었는데 진짜 궁 사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임기 3년 동안 총 9번 정도 이제 궁을 방문을 했는데 3번만 뭐 이제 뭐 국빈 관련된 공식 일정이고 한 6번 정도 개인 일정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사례를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는데 2023년 3월에 경복궁 이제 문 닫을 시간 5시쯤에 갑자기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경복궁을 찾았대요. 네. 그러면서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 출입이 안 되는 뭐 이제 그런 공간들을 쭉 둘러봤는데 뭐 근정전 보고 경회로 보고 그리고 이제 건천궁이라고 하는 고종이랑 명성황후가 머물던 그 공간까지 들어갔는데 뭐 원래 일반인 공개 안 돼요, 보존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둘러본 다음에 그 명성황후의 침소, 잠자는 곳. 네, 네. 거기 이제 곤영합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거기 문이 이제 닫혀 있었는데 여기 문 열어라 라고 지시를 해서 문을 열어라. 네, 문 열어라 네. 라고 지시를 했고 거기에 그 경호원도 물리고 윤 부부 둘이 들어가서 10분 정도를 머물렀다 나왔다고 합니다. 방 안에 예. 10분이요. 네. 10분이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방에 뭐 특별히 뭐 볼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꽤 그래도 찬찬히 뜯어본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10분이라는 시간을 저는 주목하는 거예요. 그럼 10분간 왜 그 궁에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능한 곳을 문을 열어내서 들어가서 머물렀을까?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이 이제 되는데 첫 번째는 10분간 거기에서 어떤 뭐 기도나 뭐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았나? 아니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거기를 찬찬히 뜯어 볼 만한 네. 시간치고는 뭐 길어요. 네. 그다음에 저는 저 곤영합 네. 여기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둘러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뭘 새겨놨거나 아니 뭐 물건을 놔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국정감사, 현장감사. 아니 뭐 한번 여기 관리를 하는 분에게 여기를 10분 동안 머물러서 어디인가 뭔가를 뭐 어떤 조치를 해놓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인이라면 찬찬히 뜯어봤다 생각하겠는데 윤석열 이 김건희 두 부부 특히 윤석열 씨는 그 손바닥에 왕자를 썼던 걸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술적인 어떤 의식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그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당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일 수 있으나 워낙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왔기 행동을 또 때문에. 했었으니까 네. 뭐 그런 상상도 혹시 해볼 수 있지 않나. 굳이 10분씩이나 그 안에 단둘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네, 네. 뭐 이런 정도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여튼 그 방 안에 두 사람만 10분 정도가 있었고 다른 공간 네. 둘러볼 때는 이제 갑자기 갔잖아요. 네. 이제 경호처 직원 한 명만 데리고 이제 경복을 갔던 건데 곤영합을 둘러볼 때는 모두를 물리고 네, 두 사람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뭐 이 관련된 소식이 더 있습니까? 뭐 잠깐 설명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뭐 문 여는 시간 아닌 시간 미리 연락 주고 가기도 하고 갑자기 가기도 하고 한 9번 정도 이제 공을 갔고 뭐 카트 타고 돌아다녔다면서요? 예, 지난번에 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랑 경복궁 갔을 때 예. 어제 앉았을 때 이제 그때는 고궁박물관 주차장에서 한 500m 정도의 거리를 카트를 타고 또 갔대요. 근데 이제 경복궁에 원래 4대의 카트가 있었는데 네. 이제 2대는 이제 낡았으니까 또 더 빌려와 해가지고 또 창덕궁에서 2대를 빌려와가지고 카트 투어를 했다. 궁을 하여튼 굉장히 진짜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맞아요. 예. 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최고 지도자 이상의 뭔가가 좀 더 되고 싶었나 하는 마음도 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한 얘기긴 할 텐데 여튼 그 왕이 계시던 곳, 왕이 머물던 곳 등을 자주 왔다 갔다 했다. 뭐 이 정도로 이 뉴스는 뭐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네. 왕자에 앉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지향하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오는 거 가는 거 예. 아니면 그거 자체가 아니면 뭐 이제 다 통제하고 나만 있는 것, 아. 뭐 성공한 기분 한 번쯤 느낄 수는 있어요. 한 번쯤은. 권력을 느낄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용산에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또 한남동 관저나 네네. 청와대였으면 이렇게 좀 돌아다녔을 텐데. 아. 그러니까 뭐 답답하고 국정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돌아다녔을 수도 있겠죠. 예. 있겠죠. 그래서 한두 번 뭐 예를 들면 골프 안 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골프 친 것도 돌아다닐 데가 없고 산책이라도 하고 싶고 그렇게까지 인간적으로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네. 이 곤영합 네, 여기가 곤영합. 사실 그냥 복원한 데예요. 예. 그러니까 문화적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가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의미죠. 제 말은 화재로 소실된 걸 갖다가 이제 복원을 네, 현대에 복원한 거니까. 2000년대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그 의미 없는데 왜 여기를 또 갈까? 왜 이렇게 너무 이러고 왕자에 앉고 김건희 씨가 굳이 명성하고 여기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왕정복고 세력적인 마인드. 응? 민주주의자가 맞나? 민주주의자라면 이건 그렇고 앉아보면 안 돼요. 그냥 네. 문화유산인 거지. 네, 네. 그런 인식과는 좀 비극적입니다. 네. 뭐 특별히 뭐 많은 논평이 필요한 그런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오늘도 무금으로 무건 수행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윤건희 부부 얘기가 나오면 네. 윤 대변인께서는 정말 이 침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세 번째인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침묵해가지고 드릴 말씀이 느끼고 없는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고민했어요. 제가 그 왕자 관련해서 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긴죄가 있어서 우겼다기보다는 이제 강력한 저의 개인적 추정으로 인한 예. 대중의 오해, 제 책임입니다. 같이 차에 타고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당에 또 어떤
부담을 또 당에서 주는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뭐 그때도 그런- 예. 지금하고 비슷해요. 뭐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막 전화가 오니까. 네. 근데 분명한 건 이 두 부부가 왕놀이를 했던 건 맞은 것 같아요. 네네. 왕과 왕비로 빙이 돼서 우리는 왕과 왕비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 궁을 11차례나 이렇게 막 해집고 다니지 않았나 싶은데 네. 기행이다. 참 기이한 행동을 저는 이제 하는 궁금한 게 사람이에요. 이제 소주는 반입이 안 됐냐 이제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취재 차담회까지 나왔는데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성격상 야 소주 없냐 이렇게 궁에서 아이고 기분 나잖아요. 주한상을 들라. 주한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네. 윤석열하고 같이 경복궁 뒤에 건청궁에 곤영합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예, 그것은 더더욱 놀랄 일이고 언론 오. 기사를 보니까 예.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둘이 예. 명성황후 침전이었던 곤영합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어느 누구도 배석하지 않게 하고 둘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게 그래서 여러 구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혹시 그 안에서 주술과 관련한 행동을 하지 저는 뭐 않았겠는가? 100%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네. 부적을 어딘가에다가 남겨놨을 것이다. 부적. 예. 오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명성황후의 이제 곤영합에 간 이유는 뭔가 이제 뭐 천공이든 아니면 건진이든 누군가 네. 사이비 주술사로부터 네. 명성황후 침전에 가서 네. 뭔가를 놓게 됐을 때 네. 영구집권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건청궁이라고 하는 것이 경복궁 안에 또 다른 궁전이에요. 예. 그래서 고종이 예. 명성황후의 궁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당시 국가 권력을 명성황후가 잡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 대신들로부터 국왕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네. 그때 그 옆에 명성황후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야. 이거는 조선시대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 명성황후를 위해서 네. 궁전을 다시 지어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왕비들은 그 왕비의 침전이 보통 있잖아요. 그죠? 네. 만약 경복궁이다 그러면 뭐 교태전이 있는 것이고, 예. 창경궁이다 그러면 뭐 통명전이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왕비의 침전이 있는데, 예. 이런 왕비 침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궁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명성황후가. 야.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건청궁이고, 건청궁 안에 이제 곤영함, 곤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거든요. 예. 어떤 왕비를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왕비를 중전, 가운데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중전이라고도 하지만 곤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곤영합 안에서 명성황후가 이제 거처를 했는데 네. 명성황후가 이제 나중에 일본인들로부터 시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마도 그런 시해를 극복하고 뭔가 영구집권을 위해서, 김건희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부적을 만들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민비의 그 어떤 뭐 그 자신의 어떤 권력적 욕망을 투영시킨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하하.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유산청이 예. 지금이라도 그 곤영합 안에 들어가서 네. 샅샅이 뒤져야 된다. 아하. 그래서 그 안에 뭐 베개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그 이불일 수도 있고, 네네. 이런데 안에다가 저는 넣어놨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아하. 예. 아니면 뭐 그 침전 밑에다가 넣든지, 네네네. 그럴 개연성은 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주술적 행위를 하지 않고서야 네. 두 사람이 단둘이 그 자리에 10분 동안 있을 리가 없죠. 딴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고 둘만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네. 부적을 하나만 놨을까요? 많이 놨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는 그것까지 뭐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예.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국가유산청입니까 지금? 문화유산청? 네, 이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네, 알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민비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겠다. 뭐 이런 차원이었나요? 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미쳤군요. 예. 참 저는 이번에 이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서 네. 우리나라 3년간이 네.
정말 이 김건희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구나. 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네.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아주 엄청나게 큰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그 부부싸움 내용이 예. 단순한 부부의 싸움이 아니라 예. 인사권을 놓고 싸웠다는 거잖아요. 아, 글쎄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인사권의 지분 50%를 내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5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니까 아마도 두 사람의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의 패배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겉껍데기만 대통령이었고 네. 실제 대한민국의 지배자는 김건희였는데 이게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네. 라마다 호텔에서 줄리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했던 그 사람이 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모든 인사권과 행정권을 휘두르고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나라를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상징이 경복궁 근정전 어저에 올라간 거죠. 예. 결국 우리들은 문화재 위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경복궁 근정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아하하하. 근정전 바깥에서 근정전을 내부를 들여다 보았지 네, 그 안을 들어가 볼 수 없거든요. 네. 근데 김건희는 종묘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아하. 거기 카페처럼 가꾸려고도 했었고. 참 뭐 종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공간입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글쎄 말입니다. 것과 다르게 예. 우리가 종묘 사직이라고 해서 예. 그 종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네. 그것을 마치 자신의 개인 안방처럼 사용했다? 네. 이건 정말 물의 도를 넘어선 겁니다, 이건. 그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종묘를 카페로 가꾸려고 했다든지 뭐 이렇게 그 어좌에 앉는다든지 이게 기본적으로 조선의 문화유산을 이제 한마디로 능멸하는 건데 또 이자들이 친일이란 말이에요. 예. 어떤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마치 과거에 일제가 말뚝을 박았듯이 네. 우리 문화유산을 훼손한 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상상의 영역이 뻗치게 됩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건진 그 비밀 예. 그 신전 안에 아마테라스 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테라스 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바로 이제 일본의 이제 신교의 네. 어떤 상징인데 네. 그것은 그 일본의 왕후가 네.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아마테라스와 관련된 것이 일광이잖아요. 일광. 네, 일광. 예, 일광인데 일광이 예.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당이 일광사입니다. 네. 동경에 있어요. 예. 그 윤석열이 부산 갔을 때 일광일집 갔죠? 예.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 일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런 그러네. 측면에서 저는 일본의 일광, 아마테라스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지배, 한반도의 지배를 생각하면서 경복궁 근정전 내지는 또 명성황후 그 침전인 곤영합에 가서 무언가를 했을 가능성은 함께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스스로가 예. 아마테라스의 후신이 되려고 하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정말 있다. 놀고 있네요, 진짜. 이 미친.